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5,900달러, 이더리움 1,700달러, 마이너스 1%, 리플, 에이다, 폴리곤 플러스, 나머지 코인들 횡보 중이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CPI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나스닥 6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변동 없이 횡보를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나스닥 전 고점 부분까지 상승을 해주며 비트코인, 알트코인 할 거 없이 상승이 가능하고요. 코인은 나스닥하고 같이 상승할 때 쇼펄전 청산으로 상승 속도가 나스닥보다 더 빠르고 내려올 때는 같이 하락을 합니다. 나스닥 상승에 비트코인도 스프링처럼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 볼 수 있고요. 7월까지 조정은 올 수 있지만 하반기 비트코인 반등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코인 시장 최근 움직임에서 김프 플러스 3%까지 급등해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 거 없이 주의 표시 뜨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하면서 김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김프 내려는 가겠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 1280원 핵심 저항라인 돌파 이후 1265원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이대로 내려가면 1200원대 여기 구간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환율이 하락하면 코인들 업비트 내 가격도 내려오는 걸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알트코인들은 저점 갱신 추가로 하락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하락에 환율 하락까지 이중으로 손실 볼 수 있으니까 알트코인 투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 중요 소식 힘먼 연설 공개가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공개된다 안된다 시간 끌다가 이제서야 오픈이 되었고요. 6월 바이낸스 소송 시작이 되면서 리플 소송 속도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거대 세력들 소송 유리하게 끌려면 힘먼 연설 같은 코인의 긍정적인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거고요. 바이낸스 소송에서 SEC 전국장인 힘머니 이렇게 코인을 바라봤었다 증거로 제출을 하는 거죠. 힘먼 연설은 윌리엄 힘머니라고 한 SEC 국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비증권이라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힘먼 연설 자료가 매우 자세하고 언론에서 나오듯이 리플이 단순히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진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힘먼 연설의 주요 내용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증권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에서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하위 테스트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데 힘먼 또 하위 테스트 기반으로 해서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구절이 가장 핵심이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위 테스트 통해서 코인 분석은 하지만 코인 자산 자체보다는 주변 상황이나 거래 방식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했고요. 이것은 투자자들 손실이나 정부의 코인 산업 육성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상승장에서는 대부분 개인들 코인 투자로 수익 가져가고 문제는 없지만 하락장 손실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세력들만 먼저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이슈되고 있는 가수 임창정 주식 투자 언론에서 대서특비되는데 2배, 3배 수익 날 때는 문제 안 되다가 주가 폭락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코인 시장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주변 상황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이슈가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화 핵심 키워드인데 중앙화 안 된 기업이 코인 판매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화는 리플처럼 리플 회사에서 코인 유통량 조절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시장에서 코인 가격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코인이 아무리 증권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발행하는 주체인 회사에서 유통량을 늘리면 가격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신에 2015년 발행된 이더리움처럼 시간이 지나서 코인 발행자나 후원자 구분이 어려우면 발행 주체 역시 의미가 사라진다고 하고요. 이더리움 세력들 초기에 배당받은 이더리움 물량만 들고 있는 거고 이후에는 시장에서 이더리움 가격 책정을 하니까 증권이 아닌 걸로 이더리움을 판별을 하는 거죠. 리플로 보면 2020년 전에는 리플이 힘먼 연설에 속하는 증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이 초창기에 투자자나 투자금 적고 사무실 책상 몇 개 두고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죠. 때문에 초기 상장된 코인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코인 유통량 발행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2020년 소송된 다음에는 추가 유동성 안
밀리고 시장 거래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결정이 되었고요. 시가총액 3위까지 성장한 리플인 만큼 자체적인 호재 만들어서 가격 컨트롤이나 에어드랍 등 2020년 소송 이후에는 증권법 위반 안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2020년 전에는 유통량 늘렸다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유통량 개입이 아닌 개별적인 호재 통해서 가격 컨트롤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법원에서 이 같은 상황 참고를 하고 리플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힘먼 연설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SEC 금융국장이 힘먼이었으니까 당연한 발언일 듯 하고요. 대신에 힘먼처럼 이렇게 코인 시장이 이후에도 움직이게 되면 투자자들 손실은 줄어들겠지만 코인 산업에서 혁신이나 지속적인 발전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서 코인 발행자, 후원자 구분이 어렵고 의미가 사라진다. 여기 구조를 보면 기존의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은 시장 이미 파일을 많이 차지하고 선진입한 코인들은 큰 자산 비중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하겠지만 신규 성장하려는 코인들은 이러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발전 속도가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해서 작코인이나 중소코인들은 수익률이 이전처럼 대폭 상승하거나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안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관점은 첫 번째, 자산 자체보다는 주변 상황에 SEC가 중점을 둔다는 건데 코인 상승장 들어서면 시가총액 작은 코인들도 가격 상승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힘만 연설 공개되고 리플은 740원까지 급등 이후 다시 700원 아래로 가격이 하락했고요. 김치 프리미엄 $1 환율도 리플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기 리플 매도량을 보시면 업비트 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소송으로 알트코인 하락할 때 리플 매도량 늘어났다가 이번 힘만 연설 발표에도 세력들 매도가 많았고요. 힘만 연설로만 봐서는 2020년 전에는 리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힘만 연설 공개로 인해서 리플의 단기 호재 사라진 상황이라서 조정이 온다는 거죠. 거기에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 적은데 리플만 이렇게 하락하면서 약간씩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슬러 의장 2018년 MIT 교수로 있을 때 코인 수업 내용이 언론에 재부각이 되었고요. 힘만 연설에 이어서 바이낸스가 소송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죠. 당시 겐슬러 의장 기관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결제 서비스 페이팔이나 개인증권 플랫폼 로빈후드는 메인 코인 거래소 제외하고 코인 거래 초기 도입할 때는 여기 4가지 코인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겐슬러 의장 발언이 영향이 컸던 거죠. 하지만 코인 변호사들은 2018년 겐슬러 의장 코인 강세장에서 발언을 했던 거고 당시에만 법적 효력이 있지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같은 발언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SEC 바이낸스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6월 13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되었습니다. 코 인플레이션율 5.3%로 컨센서스 부합되고 전월보다는 낮게 발표가 되었고요. 종합 인플레이션율 4%로 컨센서스 4.1%보다 낮은 수치고 전월 4.9%보다는 확실히 내려왔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인플레이션율 내려올 것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되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더 내려오면서 상승을 한 거고요.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로 6월 15일 FOMC에서 금리 추가로 인상 안 할 가능성이 96%까지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과 함께 금리 동결 선반영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큰 호재이기 때문에 나스닥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볼 수 있고요. 대신에 7월 27일 연준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63%까지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7월 빅테크 실적 악화되면 금리 동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고요. 연준이 시장 조절할 카드 여전히 많이 들고 이후에 나스닥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반등시켜줄 연준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플레이션율 발표된 세부 항목 보면 식품은 0.2%로 약간 올랐지만 에너지가 마이너스 3.6%로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최근 국제유가도 69달러로 70달러 저항선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미국이 작정하고 국제유가 내리니까 오펙에서 감산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국제유가는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